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는 FOMC 회의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다소 높아지는 분위기였는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 증시는 랠리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네이버 같은 이른바 국민주가 주인공이 됐다면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단연 2차 전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오늘도 마감인반 60분의 승부와 함께 투자 전략 가다듬어 보시길 바랍니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시장에서는 2차 전지주가 시장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주들 저희가 투자 전략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정말 2차 전지주들이 거의 완충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만의 일이 아니죠. 최근 들어서 계속 2차 전지주들이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같은 2차 전지 대형주들이 특히나 강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최근에 2차 전지주들의 상승 동력 자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상승 동력 가장 첫 번째는 역시 실적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해서 포스코 케미칼, 삼성 SDI가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갱신하면서 좋은 호실적으로 이제는 기대감이 아니라 숫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숫자가 찍히고 있고요. 사상 분기 최대 실적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분기 실적의 개선세가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예정이 돼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만 해도 올해 9월 말 수주 잔고가 370조에 달할 정도로 수주 잔고 면에서도 내년 대비해서 약 50% 넘게 수주 잔고가 증가하고 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영업이익률이 말해주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고객사를 엄청나게 다변화해서 정말 많은 수주를 하고 있다면 삼성 SDI는 그중에 돈 되는 수주만 하고 있는데요. 특히 영업이익률이 최초로 2차 전지단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영업이익률이 한 6%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삼성 SDI는 10.5%를 기록하면서 분기 역대 최대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삼성 SDI가 이렇게 보수적으로 수주를 함에도 불구하고 삼성 SDI의 수주량도 많이 늘어날 점입니다. 그 이유는 실제 배터리 출하량 가장 최신 데이터 9월 말 데이터를 보면 전월 동월 대비 유럽에 대한 경기 침체 부진으로 유럽 전기차 판매 부진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9월 달 배터리 출하량은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 CATL이 점유율 30%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 SK온이 빠르게 10위권 내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73% 증가한 10.73기가와트시를 호실적으로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삼성 SDI와 SK온이 6, 7위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소위 말하는 이제 2차 전지 양극재, 그러니까 양극재 4개사죠. LG화학,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케미칼, LNF의 합산 양극재 생산 능력이 45만 톤에서 2025년까지는 118만 톤으로 약 2.5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캐파가 폭풍적으로 연간 성장률이 한 30% 넘게 나오면서 캐파가 이 전체 글로벌 양극재 수요를 45%를 커버하는 수준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배터리 셀도 더 쪼개보면 미국 시장에서 2022년 60기가와트시 수준에 불과한 거를 2025년까지 242기가와트시로 4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도 현재 96기가와트시에 불과한 수준이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3배 넘게 증가한 273기가와트시로 역시 배터리의 출하량 자체도 엄청나게 캐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주들 여태까지는 좀 기대감이 컸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지금 이 실적 시즌에서 여태까지 이 기대감들을 숫자로 좀 증명해주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지금 실질적으로 주가에까지도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여태까지는 2차 전지주들, 셀 업체들이 단연 주목을 받았었고 소재 업체들도 같이 좀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좀 소외를 받았던 게 장비주들이었는데 오늘은 장비주들까지도 같이 좀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노매트리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PNT도 강세인데 자, 증권가에서도 지금 이젠 좀 장비주로도 기대감이 몰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향후 장비주의 주가 흐름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또 그 흐름을 주도할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라고 보십니까? 네, 소재가 가는데 장비가 안 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시차가 존재합니다. 소재 같은 경우는 바로 물량의 증대, 그다음 판가 상승 효과가 바로 실적에 반영되면서 사상 최고치 실적을 경신하면서 소재주가 먼저 소위 말하는 주가의 그 퍼포먼스를 보여줬고요. 이제 장비주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 소위 말하는 장비사들의 소위 발주가 취소가 된 게 아니고 지연되거나 이연되는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다소 늦게 반영돼서 장비주들은 최근에 모멘텀 부재로 좀 부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 투자 사이클이 본격화되면 장비 업체들도 수년간 수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배터리 3사의 합산 능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단에서 3배 넘게 증가하고 유럽 단에서 미국 단에서 4배 전체 캐파가 증가하고요. 유럽 단에서 3배 넘게 배터리 캐파가 증가하면 장비가 따라가고요. 배터리 관련된 장비 업체들의 수주 잔고 역시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럽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한국산 장비들의 높은 기술 진입 장벽과 가성비, 그다음에 품질까지 감안해서 상당히 유럽 장비 업체들이 한국 장비 업체들을 선호를 하고 있고요. 수주 잔고 또한 2차 전지 장비 업체들의 수주 잔고가 4배 이상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게 실적에는 2023년, 24년, 25년 3년에 나눠서 꾸준히 실적으로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 배터리 공장 자체에 중국산 장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게 장비 쪽에서도 이런 중국산 장비를 배제하는 부분이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장비 업체들이 중국산과 경쟁하던 부분에서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장비 업체죠. 전극 공정 장비 업체라든지 소위 말해서 활성화 공정 장비 업체 같은 경우는 기술적 난이도도 높고 매출 규모도 크고 이래서 실제 미국의 캐파를 갖고 있는 회사들로 상당히 기업들을 압축해서 주목해보자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련주로 말씀해주신 업체를 굳이 꼽자면 가장 고객사가 다변화돼 있고 가장 매출 확대가 가장 큰 PNT를 가져왔는데요. PNT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이 장비 공정 관련해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게 이 극판 공정인데요. 극판 공정 같은 경우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그리고 코팅 공정 같은 경우는 가장 첫 단계로 장비 공정단에서 가장 중요도가 높은 고도화된 기술력을 요구하는데 이 PNT라는 회사가 이 소위 말해서 SK온이나 LG 에너지 솔루션 향후로 이미 상당한 레퍼런스의 장비 납품을 갖고 있고요. 이 롤투롤 6마이크론, 그러니까 굉장히 얇게 하는 그 소위 말하는 코팅 장비 기술에 있어서도 국내 최고 기술력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주가 2분기 말 기준입니다. 3분기에 더 추가적으로 나올 소지가 있지만 2분기 말 기준으로도 1조 4천억이 넘는 수주를 확보하고 있고요. 4분기에는 SK온과 포드 합작, SK 블루오벌 같은 경우가 지금 전극 공정 이 캐펙스가 한 1조 5천억 정도 수준인데 여기서 50%만 수주를 해도 실제 수주 장비, 그러니까 코팅 장비 관련된 수주 잔고는 3천억이 넘을 전망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수주가 상당히 하반기에 오히려 기대가 되고 있고요. 국내 배터리 3사는 모두 납품하는 건 물론이고 유럽 신규 업체, 유럽의 OEM사, 그다음에 중국 업체까지 고객사가 가장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내년 기준으로 전극 공정 관련된 글로벌 장비 업체들의 평균 PER이 약 20배 정도 수준인데 이 회사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와도 여전히 PER 11배 정도 수준이라 상당히 지금 PER이 낮은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그 외에도
GM 소위 말하는 미시간 공장, 삼성 SDI 인디애나 공장 등 추가 발주의 수주 모멘텀은 계속 하반기에 나올 전망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름에 처음 이 IRA 지금 뭐 조치들이 튀어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이 셈법들을 계산하는 게 포착이 됐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내 2차 전지주들에게는 수혜가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장비주들로도 역시나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지금 글로벌 캐파 증설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장비주들의 수혜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흐름 속에서 지금 PNT 같이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급등했던 종목이 있었죠. 바로 이수화학이었습니다. 이수화학 어제 상한가까지 진입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오늘도 여전히 좀 오름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4%대 오름세 보이면서 26,300원 선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어제 오늘 이수화학이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이유, 이 전고체 배터리 공정에서 필수적이라고 하는 이 황화수소 핸들링 기술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을 받았기 때문인데 더군다나 뭐 다음 달 시운전 소식까지도 전해졌습니다. 지금 현재 배터리 시장의 대세는 리튬이온 배터리잖아요. 근데 향후 2차 전지 시장에 지금 이 판도 변화까지도 저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걸까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전고체 배터리, 소위 말하는 안에 전해질을 액체를 고체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액체로 된 전해질 자체가 리튬 이동을 좀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리튬 이동을 원활하게 하지만 외부 압력이나 온도로 분해될 때 굉장히 이 화재나 폭발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굳이 전고체로 하려고 하는 이유는 철저하게 안정성 때문이다. 화재나 폭발 위험으로부터 방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전고체 배터리, 모든 소재를 다 고체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충격과 화재에 강합니다. 하지만 전고체 자체로 할 경우에 상당히 에너지 출력이 떨어지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전지 수명을 보완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기술적인 문제, 떨어지는 출력 문제,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전지의 수명을 보완하는 문제가 기술적으로 해결하기에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릴 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일본의 업체들이 앞다퉈서 뭐 하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 얘기가 조금 굉장히 좀 유야무야 좀 된 상황이고요. 국내에서는 삼성 SDI가 가장 활기차게 개발을 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뒤따라 개발을 하고 있지만 실제 이게 개발된다고 말했던 시점 자체도 2025년인데 그 또한 지금 늦어져서 2027년이나 2028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개발과 양산에는 또 3년이라는 시간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실제로 양산돼서 만약에 이게 전고체 배터리가 활발하게 사용이 될 시점은 정말 빠르게 잡았을 때도 보수적으로 잡으면 한 8년 정도 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말씀 주신 대로 리튬이온 배터리의 판도가 바뀌기는 좀 어려울 거라 보고 있고요. 설사 전고체 배터리가 양산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가격적인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는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고체 배터리, 꿈의 배터리라고 하죠. 지금 시장의 대세인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뭐 안전성 측면에서 또 효율 측면에서도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데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이게 아무래도 지금 상용화하기까지는 정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데 지금 뭐 이수화학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 이슈로 인해서 어제 오늘 계속해서 오름세 가져가고는 있습니다만 이수화학의 이 지금 뭐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만큼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는 데까지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2차 전지주들의 지금 이 실적 시즌의 단연 주인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견조한 실적들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주가 흐름도 탄탄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의 전망을 두고는 하지만 여전히 좀 뚜렷한 실적 개선세를 지금 근거로 해서 추가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이 시각, 이 현 시점에서 좀 신규 접근과 추가 매수 역시도 좀 유효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2025년에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이제 50%를 넘을 것으로 2025년에 25%, 2030년에 이제 56%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날 거 보고 있는데 2025년이 전기차 판매량의 퀀텀 점프가 일어나는 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거 신규 전기차가 2024, 5에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기차 관련된 소재주 단에서는 양극재가 가장 높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양극재가 원소재 단에서 비중을 40%나 차지하고 있고요. 양극재 관련돼서 가장 높은 기술 진입 장벽, 기술 경쟁력을 국내 업체들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양극재 본업에 무관하게 소위 말하는 미국 진출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LNF 같은 경우는 포스코 케미칼,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히려 이 IRA 법안의 수혜를 받아서 그냥 주가가 선반영해서 50% 이상씩 주가를 땡겼는데 LNF 같은 경우는 전혀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주가가 빠지는 고점 대비로 한 37% 정도 하락하는 정도 수준인데 최근에 다행히 빠르게 벌크업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포스코 케미칼,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격차가 너무 크다. 근데 구조적으로 LNF는 가장 쇼티지가 심한 NCMA를 가장 생산화, 양산화 잘 하고 있고 가장 이쪽으로 기술 진입 장벽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NCMA 관련돼서 2차 전지 밸류체인 소재 중에 가장 극단적인 쇼티지인데 이거에 대한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미 굳이 이 공장 풀 가동, 풀 캐파로 돌리고 있고 출하량 또한 전 분기 대비 38%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분기의 유일한 우려라고 하면 소위 말한 판가가 떨어질 거라고 판가가 뭐 15%에서 많게는 20%까지 빠진다고 했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리튬 가격이 뭐 다시 사상 최고치를 향해 리튬 가격이 너무 오르고 있기 때문에 4분기의 판가 조정은 보수적으로 잡아서 10% 안짜, 짧게는 뭐 5% 내외로 판가가 조정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 또한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극재 단의 캐파는 여전히 2024년에 캐파도 20만 톤에서 다시 2만 톤을 추가해서 22만 톤까지 한다고 했고요. 2026년까지 생산 캐파 30만 톤에는 전혀 변동이 없다. 그래서 LNF 같은 경우는 테슬라 향의 가장 큰 수혜주인데 전혀 주목을 못 받고 있고요. 테슬라 매출이 3분기에 약 19만 대, 4분기에는 25만 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보조금에서 제외됐다가 IRA 법안 이후로 보조금에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보조금 수혜를 받는 테슬라가 다시 본격적으로 판매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이 폭풍적으로 순매수한 단가가 한 20만 원 초반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가격에서 지금 뭐 한 8% 정도 오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더 추가 상승이 여러 개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김지훈 대표님의 이 탑픽 종목까지도 저희가 좀 이야기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LNF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LNF 이야기를 하시면서 테슬라 이야기도 나오게 됐습니다. 자, 2차 전지주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뭐 테슬라 이슈도 나오게 되는데 테슬라가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에서 여전히 좀 트렌드를 선도해가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같이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테슬라가 이 원통형 배터리들을 좀 채택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원통형 배터리의 수요도 증가를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여태까지 원통형 배터리들은 국내 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를 비롯해서 일본 업체들이 주로 뛰어들던 시장이었는데 각형 배터리에 주목하고 있었던 중국 CATL을 비롯해서 이 중국 업체들이 지금 원통형 배터리 시장에 뛰어들려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이슈로 인해서 국내 배터리 업계가 좀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 아닐지 이런 걱정들도 하게 되는데요. 국내 이 원통형 배터리 단연 뭐 삼성 SDI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삼성 SDI도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중국 시장이 이렇게 계속해서 원통형 배터리에 뛰어들게 된다면 삼성 SDI의 주가 흐름에는 앞으로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원통형 배터리 자체가 표준화가 용이하고 대량 생산이 용이하기 때문에 각형보다는 원가 부담이 낮다는 장점은 있지만 반대로 굉장히 수명이 짧다는 단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통형만으로 완전 모든 게 다 대체될 수는 없고요. 말씀 주신 대로 원통형이 많은 부분 LG 테슬라가 원통형을 굉장히 2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분명히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미국 IRA 법안에 중국산 배터리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더 강화됐으면 강화됐지 줄여지진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럽도 원자재법, RMA법이라 해가지고 유럽도 탈중국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원통형 배터리의 쓰임새가 만약에 많아질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더 원통형을 주력으로 했기 때문에 삼성 SDI가 오히려 유럽발 미국에 아직 조인트 벤처를 맺지 않은 자동차 업체들의 오히려 더 추가 수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 큰 측면으로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 SDI 아무래도 원통형 배터리 시장에서 그래도 좀 좋은 퍼포먼스들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업체가 뛰어들면 좀 큰 악영향이 끼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뭐 아직까지 배터리 시장 자체가 어떤 하나가 헤게모니를 쥐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저희가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폐배터리 ETF가 처음으로 출시됐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폐배터리 관련주들 이미 어제부터 시장에서는 좀 크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거라는 기대감이 폐배터리 관련주들 주가에 영향을 줬던 건데요. 앞으로 폐배터리 관련주들은 또 어떤 움직임 보이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폐배터리 관련주들의 주가 움직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이제 KB 그 자산운용에서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ETF가 나왔기 때문에 보통 이제 뭐 예전에 신재생도 그렇고 메타버스도 그렇고 한번 ETF가 나오면 그와 관련된 경쟁사들의 ETF가 대거 출시가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폐배터리 관련된 회사들도 소위 말한 기관의 자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만 폐배터리 자체는 아까 소위 말하는 전고체 배터리처럼 폐배터리 자체를 본격적으로 이게 숫자가 찍혀서 시장에서 폐배터리 물론 지금 세비캠이나 성일라이트 굉장히 좋은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일종의 뭐 추세가 하락된다기보다는 뭐 눌림목 구간, 조정 구간이라고 보는 게 좀 더 타당해 보이지만 폐배터리 관련주가 소위 말하는 뭐 2차 전지의 양극재단이라든지 장비 업체들처럼 실제 숫자가 찍혀서 그 정상적인 펀더멘털로 인정받기에는 역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 관련주들은 조금 단순한 수급적인 이슈로 보는 게 좀 더 논리적이 합당한 결론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기대감을 숫자로 증명해냈듯이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 전반 저희가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와 특징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식센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좀 숨을 고르는 모습이었는데 우리 증시는 상당히 오늘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은 뭐 계속 시총상인 대형주 쪽에 이제 수급이 집중되는 그 대형주 양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고 좀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거의 2차 가까이 매수를 하고 있고 코스피에서 무려 4,300억 이상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한 379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개인들이 코스피 쪽에서 6,800억 넘게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사실은 오전장에는 매수였는데 지금 매도로 바뀌었고요. 지금 그 삼성전자라든가 그리고 LG화학 오늘 LG화학이 뭐 난리가 났습니다. 11% 급등세가 나타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시각처 2위 종목이 지금 6%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SDI도 지금 3% 가까운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반도체 대표 종목과 그리고 배터리 셀 쪽 그 대표 종목 2개, 총 3개 종목과 LG화학까지 이 시총 상위 종목인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상당히 집중되는데 다만 이제 이런 시총 상위 종목들이 지수를 강하게 이끌어주면서 그래도 관련 섹터 그 외 종목들도 매수세가 확산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은 뭐 네옴시티 관련주라든가 원전 관련 테마 종목들도 그 급등세가 나타나고 최근에 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던 방산업체들이 이제 얼마 전에 LIG 넥스원이 이제 그 호실적 발표하면서 움직인 거를 따라가듯이 뭐 현대 로템이라든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항공우주 이런 방산 종목들도 올라가고 있고 태종 이방원에서 분류됐던 이제 태양광이라든가 조선 쪽에서 피팅 업체들도 일제히 이제 반등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개인들은 팔고 외국인들과 기관들 특히 외국인들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는 거는 일부 지금 탈중국화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시진핑 3연임 이후에 그 아시아 지역 그 이머징 마켓 비중 중에서 중국 비중을 줄이고 그리고 대폭 축소하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 쪽으로 비중을 상향하는 그런 이제 ETF 자금들이 그 연금 뭐 펀드 자금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요. 실제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찍어서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쇼커버링에 의한 공매도 쇼커버링이 아니라 실제로 비중을 늘리면서 사고 있고 삼성전자 뭐 일부 증권사에서 바닥 통과에 대한 분석도 나타나고 있지만은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바닥도 있지만 지금 지배구조 개편의 기대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실제 관련된 뉴스들이 지금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대형주 랠리를 통해서 오늘 지수가 그 코스피가 2,333포인트까지 지금 2,300포인트 이상 올라온 상태고 코스피는 41선에서 위에서 회복이 됐고 코스닥은 21선 안착에 성공이 됐고요. 지금 반도체와 2차전지의 이 핵심 섹터가 이제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고 그 외의 업종들이 같이 올라가는 모습인데 오늘은 이제 그동안 이제 시장을 강하게 만들었던 반도체, 2차 전지, 특히 배터리 셀이 그렇고요. 이제 바이오 쪽이 오늘 좀 주춤한데 아마 이렇게 바이오 쪽 특히 셀트리온 이런 것들 주춤할 때 이럴 때 좀 담아두는 전략도 저는 괜찮다고 좀 보고 있고 외국인들이 시간이 오후장 갈수록 현상물에서 계속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것들은 긍정적이고요. 또 이제 5대 금융기주 쪽에서 95조 유동성 지원한다는 보도가 나타나서 이게 오늘 시장을 저점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은 시장의 자금 경색 우려가 가장 컸는데 이거를 상당히 이제 진전시킨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주 이제 11월 3일 이제 FOMC가 열려서 이제 금리 인상 폭이 결정될 텐데 시장 컨센서스는 뭐 75bp 인상이 거의 확정적이죠.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50bp냐 75bp냐 이런 정도의 좀 싸움이 나타날 것 같고 오늘까지는 추가 상승이 나오더라도 아마 내일장에서는 조금 관망세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또 급등하는 종목 따라가기보다도 그동안 시장 대비해서 덜 올라가거나 그리고 특히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지난 6월 달부터 큰 통으로 매집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수급을 잘 보시고 누적 수급을 확인해 보시고 외국인들 기관들이 동시적으로 크게 주가가 빠져도 사고 올라도 사고 그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수급장이라도 보시고 수급 들어왔는데 올라가지 않은 쪽에서 한번 기회를 노려보시자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여름에 우리 시장을 좀 떠났다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다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수급장이 좀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주요 키워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6개의 키워드 모두 공개됐습니다. K-원전이 우선 첫 번째 이슈로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언론에 따르면 한국 수력 원자력 한수원이 폴란드와 민간주도 원전 개발 계획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오늘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 시장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이 3분기 실적을 내놨던 LG화학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결과를 내놨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LG화학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LG 에너지솔루션도 동반 강세입니다. 네옴시티 관련주들도 오늘 시장에 주목받고 있는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월 초 사우디를 방문한다, 이런 소식들 나오면서 네옴시티 관련주들도 시장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화장품주, 최근 들어서 이 중국 최대 쇼핑 시즌인 광군제 효과도 보기 힘들 것 같다라는 부정적인 전망들 나오면서 다소 움츠러든 모습이었는데 오늘 중국 매출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이슈들 나오면서 화장품주도 일부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밖에 피팅업체 강세도 지금 현재 이슈로 올라와 있고요. 장중에 일시적으로 좀 6만 원 선 회복하는 모습 보였던 삼성전자도 시장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의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LG화학, 한미글로벌을 비롯해서 6개의 종목이 특징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볼 세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 LG화학, CNC 인터내셔널이 뽑혔습니다. 네, 오늘의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 모두 공개됐습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와 특징주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폴란디안 K 원전의 수출 기대감이 지금 키워드로 올라와 있고 관련 특징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뽑아주셨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과연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오늘 스톱 의견 드리겠고요. 일단 이게 주가 많이 빠져서 반등하는 폭도는 제법 큰데 오늘 폴란드 원전 수주 관련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는 보긴 하지만 오늘 단기 폭이 너무 크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폴란드 원전 관련돼서 이제 그한수원에서 MOU 맺은 것뿐만 아니라 NNF랑 그 친환경 리튬 생산 사업에 대한 그 MOU 맺은 거, 요게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NNF에서 양극재 생산을 하게 되면은 요게 이제 그 폐파우더가 발생하는데 이 안에서 리튬을 수출하는 역할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맡았다, 이 역할을 할 것이라 요 얘기가 리튬 관련주로 올라가는 것도 같이 엮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이제 낙폭 과대에 대한 반등이 제법 크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 반등은 좀 올라왔다고 봐서 일단은 스톱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 두산 에너빌리티 스톱 의견 나왔습니다. 다음 키워드와 특징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지금 LG화학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호실적을 내놓은 영향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는데 특히나 첨단 소재 사업 부분에 호실적이 시장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동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과연 LG화학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그 의견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신 분들은 차익하셔도 무방한데 좀 길게 보면은 또 갈 수 있지 않나 좀 보고 있고 지금 LG화학 실적 발표는 영업이익은 이제 3분기는 컨센 부합하는 정도인데 양극재 쪽에서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특히 이제 첨단 소재 쪽에서의 이제 서프라이즈가 동사에 이제 그 멀티플 밸류에이션을 올리는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증권사도 목표가 1차 다 상향했거든요. 심지어 이제 그대로 유지해서도 95만 원까지 있다 보니까 제가 방송에서는 한 74만 원 이 정도 말씀드렸던 걸 하는데 그거 해도 무방하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렇게 계속 우상향하고 때문에 그 지분을 갖고 있는 LG 화학도 좀 충분히 이제 지금 비싸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양극재 특히 영업이익이 전체 영업이익의 비중이 50%를 넘어가는 상황이라서 이게 이제 양극재에 대한 밸류를 상당히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영업이익이 거의 9천억 가까이 나왔거든요. 9천억 정도가 넘었게 나왔는데 컨센 부합을 하더라도 이제 첨단 소재 쪽은 너무 좀 다소 서프라이즈를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원재료를 이전에 샀던 것들이 좀 싸게 산 물량들이 있어가지고 4분기로 가서는 좀 그 양극재 쪽의 마진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거라 정도는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좀 길게 보는 관점에서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 LG화학 고 의견 나왔습니다. 좀 더 길게 보는 관점에서 고 의견 나왔다고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와 특징주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키워드로 화장품주가 올라와 있습니다. 화장품주 최근 들어서까지만 하더라도 좀 중국향 매출이 다소 좀 걱정이 된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부진한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다른 전혀 정반대 이슈가 지금 나왔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매출 개선세가 감지된다라는 이슈와 함께 CNC 인터내셔널을 특징주로 뽑아주셨는데요. 자, CNC 인터내셔널은 과연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일단 고의견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거 고의견 원고 드릴 때만 해도 이게까지 오르지 않았는데, 일단은 뭐 고의견 드리고, 아마 내일 추가 상승 나왔을 때는 좀 차익 관점에서 일단 제한적으로 고의견 드리겠습니다. 일단 CNC 인터내셔널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3분기 때 이제 274% 거의 275% 가까이 증가했다는 것이고, 매출도 52.6%, 단기 수익도 212.9%. 굉장히 이제 화장품 섹터에서는 이 실적 성장세가 이제 굉장히 크게 나타났는데, 동사가 사실은 화장품 브랜드를 만드는 업체가 아니라 이제 OEM 기업이거든요. 화장품. 그래서 주로 이제 수출이 미국 쪽으로 많이 되는 색조 화장품을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기업에 이제 그 OEM 기업들이 뭐 코스맥스라든가 잉그로드랩 이런 쪽이 있는데, 코스맥스는 미국 사이드 거의 없고요. 잉그로드랩은 기초 화장품과 이제 OTC, 이제 기능성 화장품에 이제 특화된 기업인데, CNC 인터내셔널이 만드는 그 제품들이 주로 색조 화장품인데, 마스크 벗고 리오프닝이 진행되다 보니까 색조 화장품의 판매가 확실히 늘어나고, 실제로 수출 데이터에서도 기초보다도 미국향 그 색조 화장품의 이제 수출 증가율이 눈에 띄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서, 아마 화장품 섹터 내에서는 CNC 인터내셔널이 지금 추세도 그렇고 힘이 가장 강한 이유가, 실적이 이제 리오프닝이 되는 최고 수혜주가 저는 화장품 섹터 내에서는 CNC 인터내셔널이고, 중국향 비중이 별로 없다는 게 더 강점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동사가 뭐 아모레 퍼시피카, 난다, 클리오, 로레알, 루이비통이라든가 에스티 로더 등의 다양한 지금 국내 고객사를 가지고 있고, 특히 해외 화장품 쪽에 미국향 고객사들도 많이 갖고 있어서, 저는 지금 만약 화장품 쪽에 본다면은 CNC 인터내셔널이 눌리면 오게 되면은 화장품 쪽에서는 얘 말고 딱히 볼 게 없다라고 정도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NC 인터내셔널 지금 오늘 장 후반 들어서 또 오름세 크게 확대해 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눌림목이 오게 됐을 때 다시 한번 좀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의견 나왔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 모두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까지 이창원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 마감이 임박해 가고 있는데요. 현재 동시효과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1.79% 오른 2,334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일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 FOMC 회의를 앞두고 숨을 고르는 모습이었지만 우리 시장은 쭉쭉 달려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소폭 상승 출발하면서 거래 시작과 동시에 2,300선 회복했는데요. 오후장에서 추가 상승이 다소 좀 제한되는 듯 하더니 장 마감 시간 다가오면서 빠르게 상승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중인데요. 외국인, 코스피 현선물 모두에서 강한 사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계속해서 물량 던집니다. 개인 오늘로 8거래일 연속해서 팔자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 종목 모두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 지수 상승을 삼성전자가 주도했다면 오늘 주인공은 2차 전지 대표주들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 현재 6%대 강세 기록하면서 3거래일 만에 반등에 나섰고, 삼성 SDI는 2%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다시 한번 6만전자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6에서 10위권 종목들도 상승이 우세한 모습입니다. 특히 LG화학 오늘 장대 양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1%대 상승 출발했는데 지금 현재는 11%대 오름세 보여주면서 상승폭 크게 확대했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내놨던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던 게 현재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어제 6%대 급등하면서 다시 시총 10위권 안으로 들어왔던 네이버. 오늘은 보합권에서 숨을 고르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0.68% 오른 700선대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일중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개장 직후에 혼조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이내 반등에 나서면서 오전 9시 반 이후로는 줄곧 오름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오후 들어서는 상당히 제한되는 듯 했는데 장 후반에 다시 장중 고점 들어올리면서 700선 회복한 채로 장 마칠 기대감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수급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홀로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현재 452억 원 매수 우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은 다소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차 전지 소재 대형주들이 그나마 빨간 불빛 켜주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이 0.3%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LNF가 1.6% 오른 22만 8,6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바이오 대형주들이 좀 다소 부진합니다. 실티론 헬스케어가 거의 2%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이고 HLB는 4%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38,7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파트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간밤 미국 뉴욕 증시가 다소 좀 숨을 고르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 증시는 랠리를 펼쳤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가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많이들 놀랐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바로 지난주 수요일 날인데요. 자, 미국 시장이 그때에서 이제 흐름을 보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이제 수요일 날이면 우리나라는 10월 26일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은 거의 뭐 움직인 것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좀 실망을 했죠. 왜냐면 월화 수 타이밍에서 미국 시장이 올라왔는데 자, 미국은 26일 날이 요 날이에요. 요 날, 이날이 26일이면 26일 앞전에 보면은 3일 동안 강하게 올라가고 26일 날이 이 날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앞전에서도 미국 시장 가도 하나도 안 올라가고 제가 이날 수요일 날에 해준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은 뒤늦게 발동이 걸릴 수가 있는데 라는 얘기 해줬습니다.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가서 그래서 제가 막 뭐라고 했죠. 시장에 대해서 아침 방송에 대해서 하여튼 뭐 상태가 안 좋은 장 하는 미친 장이라 그랬거든요. 욕을 한 건 아니고 장이 이상하다. 미친 장이다. 이건 따라갈 건데 그래서 안 따라가는 게 아니고 뒤늦게 따라갈 거다 하면서 이날 수요일 날인가 해준 얘기가 있어요. 수요일 날 목요일 날 해준 얘기가 뭐였냐면 나중에서 따라 올라가면서 종목들이 폭등할 수 있는데 막 올라갈 수 있는데 그때 올라갈 때에서 뒤늦게 쫓아가지 말고 갖고 있는 것들 파는 기회로 삼으셔라 라는 얘기를 이날 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진짜 뒤늦게 발동이 걸리면서 종목들이 움직이죠. 오늘 그래갖고 못 갔던 종목들 쪽에서 물론 이제 많이 빠졌다가 반등 중 애들도 있지만 오늘 원전 테마주들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고 그리고 아침에서 화장품주들도 꽤 강하게 움직였고 좀 탄력은 조금 떨어졌지만 어쨌든 반등을 줬고 그다음에 철강주, 건설주 뭐 등등 기계주들 이런 쪽들이 강세를 보여줬어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시장의 코스피가 이렇게 강하게 1.8%로 올라오면서 급등하는 LG화학도 있었을 것이고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뭐 6%씩 올라가는 애들 LG화학 11% 올라가는 애들. 그래서 야 이건 뭐지 할 정도로 이제 다들 주식을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단타는 진작이 됐고요. 제가 단타 안 된다고 한 적은 없어요. 계속 10월 들어와서 지금 이제 오늘 11월 첫날인데 10월 들어와서 단타가 계속 된다 말씀드렸고 지난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바로 이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뒤늦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마음속에서 심쿵할 겁니다. 불안함의 심쿵입니다. 좋아서의 심쿵이 아니에요. 그동안에서는 안 살라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오니까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뒤늦게 쫓아 들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뭐 나쁘지 않아요. 뭐 뒤늦게 쫓아가더라도 바닥 종목들을 잘 공략하면 아직도 먹을 게 있습니다만 떠 있는 거 공략하면은 분명히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떠 있는 거 하지 말고 바닥에 있는 것들 위주로 하고요. 어저께도 그저께도 그래서 바닥에 있는 뭐 2차 전지, 전기차, 수소차, 자동차 부품들 이쪽이 좋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물론 오늘 급등한 거는 원전 테마이지만 그래도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아직까지 매매하기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강하게 들어가지 말고 소소하게 금액을 줄여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FOMC 그다음에 11월 8일 중간선거 이후에서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또 되는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태까지 계속 우리나라 시장 올해 내내 보면 빠졌다가 반등 주면 또 떨어지고 반등 주면 또 떨어지고 했으니까 이번에도 반등 주면 또 흔들릴 수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일 이제 61선을 걸치는 자리 그리고 2,400자리 이 두 가지를 놓고 아마 저항대에 걸릴 가능성이 점점 좀 높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올라오면 내리막길에서 또 올라오면 내리막길. 산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산을 타면은 계속 올라가지 않아요. 타다 보면은 열심히 올라왔는데 또 내려갑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요. 또 내려가요. 이게 반복이죠.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똑같아요. 지금까지 올라온 거예요. 지금 억울하지만 최근 한 2, 3일 동안에서 확 종목들이 올라와 버렸는데 어쨌든 꼼짝도 안 하다가 이제 올라왔는데 올라온 자리에서 쫓아가는 거는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올라올 때마다 물려있는 사람들은 잘 빠져나오시면 되고 새로 공략을 하는 사람들은 종목을 이제는 잘 가려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올라간 이유는 수급의 힘이에요. 수급의 힘. 한 달 내내 외국인들이 2번 팔았죠. 2번 팔았기 때문에 계속 매수가 들어오니까 계속 되는 건데 그렇다고 매수세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공매도도 열심히 치고 있어요. 어쨌든 주식을 이렇게 한 달 내내 현물에서 들어와주고 프로그램 매수에서도 계속 들어와주고 그래서 움직이는 거지만 상승장으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공매도가 이제 110조 원을 돌파를 했다라는 기사가 5일 전서부터 이제 슬금슬금 나오면서 이제 정말 돌파를 했고 하니까 공매도가 정말 풀려야 진짜로 상승하거든요. 어쨌든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FOMC 앞두고 소소한 단탁거리는 여전히 된다. 근데 이제 올라올 때마다 저항대 걸리는 자리로 가는 거니까 너무 떠 있는 것들은 좀 조심하라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오늘 원전 테마주도 다 폭등을 했고 상한가가 두 개 들어갔죠. 그 중에 하나인 한전기술부터 보겠습니다. 한전기술 상한가 풀렸네. 한전산업은 아까도 잠깐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 그래 어쨌든 한전기술과 한전 KPS 그리고 한전산업 이 3인방이 오늘 굉장히 강했고요. 그 외에서도 BH라든지 우진, 에너토크, 원전 해체 관련주들 모두 다 움직였는데 참 이 종목을 보면서 참 뉴스를 몰랐으면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을 텐데 며칠 전이죠. 지난주에 원전에서 수주 그거 안 된다고 얘기 나오고 소송 걸렸다 얘기 나오고 그래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서 싹 다 던졌을 건데 다 던지니까 이제서야 좀 움직이거든요. 그래도 저는 올라올 때 못 팔았던 사람들이 파는 타이밍을 좀 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쫓아가는 건 아니에요. 뉴스는 한수원에서 그러니까 한국 수력 원자력공사 뭐 이런 데서 이제 폴란드 국유 재산부, 폴란드 전력공사 민간 에너지 기업과 뭐 이제 개발 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LOI와 양해각서를 뭐 약간 이런 얘기인데 뭐 결국은 그 민간 주도 원전 개발 계획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지금 이게 급등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뉴스에서는 이제 20조 정도 다를 것이다 그러는데 어쨌든 전체 수액은 최소 10조 원대에서 최대 40조 원을 이룰 거라고 그런 좀 의견은 조금 나뉘기는 합니다. 나뉘긴 하지만 어쨌든 그 호재로 급등을 한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정받을 때 복수하면 돼요. 단타 못 친 사람들은 FOMC 지나고 그다음에 중간선거 끝나고 나서 미국 시장이 괜찮으면 얘네들 조정받을 때 단타로 또 들어가서 단타 치면 됩니다. 지금은 올라갈 때 쫓아가지 않는 게 좋아 보이고요. 자, 두 번째는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인데요. 이거는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현대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올라왔는데 이제 러시아 외무장관과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 가능성 언급의 소식의 상승. 그러니까 어제는 드론 공격 때문에 뭐 전쟁한다고 뭐 얘기 나오다가 오늘은 이제 휴전 얘기. 얘기가 또 왔다 갔다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이 움직인 거니까 올라갈 때 쫓아가지 말고요. 조정받을 때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세 번째는 실전 매매 장소에서 그저께 얘기했던 자동차 부분도 3기인데 지수가 강하니까 안 빠져요. 얘도. 한 번 더 튀어오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비중 조금 남겨놓은 거는 뭐 4,500원, 5,000원 노려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시장 점수는 80.5, 매수 포인트 80.5. 그래서 만만한 거 자동차 부품 줍니다. 80.5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시장 점수까지 들어봤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소통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이정수 파트너의 소통방송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 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1시간 동안 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 아주 시원하게 올라줘서 기분이 참 좋은데요. 내일도 이런 흐름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